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약 조건에 포함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계약 관리를 하는 그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니까 오늘 동영상이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조건에 포함된 메커니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문서로 이루어진다. 계약은 계약 문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많은 계약 문서들 중에 하나가 계약 조건입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문서는 계약 당사자들의 계약적 의무와 권리 그리고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에 그런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명시가 돼 있다고만 해서 자기의 권리가 찾아지는 건 아니고요. 그 계약 조건에 해당되는 계약 조건 되겠죠. 자기 권리를 표현하고 있는 그 계약 조건에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피디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다른 계약 조건들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계약적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똑같다. 다만 오늘 말씀드릴 PD 계약 조건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말씀드릴 PD 계약 조건에 규정된 계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들을 잘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 조건은 어떠한 메커니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 하는 것 이것이 계약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디 계약 조건은 크게 보상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세 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마도 세계에서 제가 최초로 붙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뭐 달리 붙일 용어가 특별하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제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 용어를 붙였는데 뭐 다른 말로는 또 원칙 또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메커니즘이 있고 두 번째는 variation 메커니즘 var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피딕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고요. 다른 계약에서는 뭐 change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런 계약인 경우는 이제 change 메커니즘 되겠죠. 그 다음에는 claim 메커니즘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메커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계약 조건들 중에서 그 계약 조건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답이 나오는 해결되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절차나 다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써져 있는 그 계약 조항에 써져 있는 내용대로만 하면 답이 나온다. 그것을 저는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서 뭐냐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사, 뭐 작업의 어떤 변경, 추가될 수도 있고 삭제될 수도 있고 뭐 변경될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절차나 방법은 좀 달라야 돼요. 특히나 피디 계약 조건, 피디 계약 조건이 아니라 다른 계약 조건들도 이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것 또는 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엔지니어가 지시하거나 승인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엔지니어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클레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컨트롤 메커니즘이나 베리에이션 메커니즘 말고 공사를 하면서 자기의 잘못이 아닌데 시공자 잘못이 아닌데 추가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공사기간이 연장돼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클레임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그 클레임 메커니즘을 위한 절차나 방법은 이건 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슬라이드는 컨트랙트 메커니즘이 적용되고 있는 계약 조건들을 나열해 본 겁니다. 나열된 각각의 조건들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냥 이런 것들이 컨트롤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조건들이다. 이런 조건들은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나 클레임 메커니즘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각각의 계약 조건에 규정된 절차대로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contract mechanism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인데요.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은 시공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엔지니어에 의해서 지시되거나 또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승인된 경우에 한해서 이 베리에이션 조항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독특한 절차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어떤 조건이나 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베리에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 관리를 제대로 하려 그러면 어떠한 조건들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을 적용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레임 메커니즘인데요. 클레임 메커니즘은 앞서 말씀드린 컨트랙트 메커니즘이나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고요. 보상, 그러니까 공기 연장이나 금전적 어떤 보상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된 메커니즘, 절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메커니즘, 클레임 절차가 적용되어야 될 조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이나 어떤 사건이나 모든 사건이 전부 이 클레임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베리에이션 메커니즘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 클레임 절차가 규정되는지를 계약 조건들을 통해서 다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세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은 각각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간과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내 잘못, 시공자의 잘못이 없는데 공기 연장돼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클레임 메커니즘을 가야 된다. 클레임 절차 규정을 가야 된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 적용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
클레임 메커니즘을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컨트랙트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사건인데 베리시 메커니즘이나 클레임 메커니즘을 간다?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각각의 메커니즘은 각각 적용되는 길이, 가야 될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레임 메커니즘 같은 경우는 다른 메커니즘과 다른 그 제한이 걸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임 바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인데요. 이 타임 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에서 요구되고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면 권리를 박탈한다고 하는 거예요. 1999년도 피디 계약 조건은요. 클레임 메커니즘으로 가는 경우에 클레임 사건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로부터 28일 이내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해요. 그래서 타임 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이나 컨트롤 메커니즘은 클레임 메커니즘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바가 걸려있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리에이션 메커니즘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클레임 메커니즘을 가고 있다. 이건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이죠. 물론 좀 문제가 있긴 해요. 1999년도 피딕 계약 조건은 그 클레임 메커니즘이 다른 메커니즘, 컨트롤 메커니즘이나 베리션 메커니즘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잘못이죠. 메커니즘을 세 개로 구분해 놓고 이 세 개로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피딩의 취지였는데 전부 클레임 메커니즘에 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2017년도에 피딩이 이제 개정판을 냈거든요. 이 2017년도 판은 그 메커니즘을 확실하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피딕이 됐건 어떤 다른 계약 조건이 됐건 그 계약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메커니즘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 거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계약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계약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골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